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손에 쥐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도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복잡한 말 다 빼고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는 처음 하시는 분도 이대로만 하면 거래가 되네 쉽게 만드는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법입니다. 화면 앞에서 같이 손 풀듯이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이야기죠.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이 어떤 구조로 굴러갔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거래할수록 체감이 미친 듯이 큰 수수료입니다.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를 덜 내는 사람만 오래 살아남습니다. 최대 할인받는 꿀팁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넷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을 목표로 매일매일 단타를 굴린다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벌어준다가 아니라 판단을 돕는 도구로 어떻게 쓰는지 감을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코인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게 공부비를 줄여주는 느낌이라 꽤 쏠쏠합니다. 참고로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이랑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영상 다 보고 나서 말고 바로 확인해 두시면 흐름이 빨라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10억을 만든다? 그건 동화책입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구조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코인이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경제 이야기 안 합니다. 숫자 한 번만 놓고 보면 대부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똑같은 1,000만 원인데 10년 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스피가 10년 사이 약 2.66배 올랐다고 치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지금쯤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지 않죠? 금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대략 233.5g쯤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56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림입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하는 식의 예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엔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돌아다니죠. 이 한 줄만으로도 사람들이 왜 코인에 눈이 가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 그림을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라도 해야겠네가 됩니다. 무턱대고 올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지에서 빼면 손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내려가는 파도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얘기도 많이들 하시죠.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있다거나 해외 거래소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런 기능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는 레버리지를 지원해서 같은 돈으로 더 큰 포지션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체감상 5천만 원을 굴리는 것처럼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30억 들고 투자하는 분은 필요 없겠지만 소액은 이 기능이 없으면 큰 수익을 노리기 어렵죠.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차트보다 먼저 거래소부터 잘 잡아야 뒤에서 몸이 편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체감이 쌓이면 결국 이동하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제한이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 해외로 몰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를 할수록 차이가 뼈에 박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이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이 갑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고정 댓글을 같이 켜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제 수수료의 무서움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 작아 보이는데 단타에선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수십 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한번 눌렀는데 22만 원, 이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이걸 모르면 실력 좋아도 결국 지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고르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놓고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 이 5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6%, 바이낸스는 0.044%라는 조건으로 비교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한국어 지원도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막히는 순간 차이가 납니다. 레버리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로 비교되는 그림이 흔합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본인 성향에 맞춰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쪽이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지급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비교가 많이 됩니다. 편의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겠습니다. 괜히 영상에서 이름을 길게 말하면 복잡해지니까 링크로 깔끔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실전이죠.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돈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짧게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롱을 잡아야 할 신호부터 보죠.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위로 뚜렷할 때 괜히 거슬러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많이 씁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에 롱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 롱 진입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큰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이런 재료가 뜰 때 롱 쪽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래로 기울어졌는데 혼자 올라가겠다고 버티면 계좌가 먼저 지칩니다. 이동평균선은 반대로도 신호가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숏을 고려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다들 믿지 않는다면 곧 꺾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숏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누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압박 같은 소식은 하락 재료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때는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도움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이걸로 과열인지 힘이 남았는지 변동성이 어떤지 읽어냅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보겠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론 말고 근거로 씁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이 확장 구간인지 수축 구간인지 같은 감을 주기 때문에 롱과 숏을 결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붙여주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습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쌓아서 누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단타하실 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